you've been told, but time is running out. No need to take it slow. I'm stepping to you toe to toe. I should be scared, honey, maybe so, but I ain't worried about it right now. 1999 heroes. I ain't worried about it right now. Swimming in the floods, dancing on the clouds below. I ain't worried about it.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old, but time is running out, so spend it like it's gold. I'm living like I'm 90 got no regrets even when I'm broke. I ain't worried about it right now. Keeping dreams alive, 1999 heroes. I ain't worried about it right now. Swimming in the floods, dancing on the clouds below. I ain't worried about it. I ain't worried about it. I ain't worried about it.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 속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빛나지 않아도 빛나는 순간들, 그들의 내일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화창한 여름날 아침,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한적하네요. 널널한 주차장. 차에서 내려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한 사람. 한정우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웬만하면 출근 시간에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 8시 반인데. 일찍 와야죠. 생활 상태 확인하려면 일찍 와야 됩니다. 오, 원래 출근 시간은 몇 시세요? 9시요. 그럼 지금 30분 동안 뭐 하실 예정이신지? 일단 간단하게 서류 업무 아니면 뭐 이메일 왔던 거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들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옵니다.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 관리를 맡고 있는 곳은 단양군청 체육레저과입니다. 어류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을 관리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공부가 필수지만 자잘한 서류 업무도 해야 하죠. 되게 사무실이 고요하네요. 지금 오늘 다들 일정이 있어갖고 많이 나가셨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조금 사무실이 조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업무 하고 계세요? 이제 어제 생물 보고 이제 생물들이 잘 지내는지 아닌지 못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희 외에도 다른 파트, 뭐 파충류라든가 어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오늘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이제 공유 이제 파일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생물들은 언제 보러 갈 수 있나요? 지금 바로 가려고 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어디 제일 먼저 가세요? 지금? 이제 아쿠아리움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다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달 친구들은 잘 있을까요? 그 친구들은 뭐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개장을 앞둔 아쿠아리움, 지하 2층부터 꼼꼼하게 둘러보는 것이 아쿠아리스트의 첫 일과입니다. 수조에 미세한 균열은 없는지, 혹시 문제가 생긴 시설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동시에
수조 속에 각양각색의 물고기들 안부도 묻는데요. 또 왔느냐고 묻는 듯한 표정으로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와, 그렇게까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꼼꼼히 봐야 돼요. 이제 물이 나가는 쪽에 이물질이 껴있으면 수위가 올라가서 물이 넘치고요. 그리고 뭐 생물이 피부가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죽어 있는 경우에는 위쪽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식용 DP들, 그러니까 돌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들이 많아서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님들이 되게 가까이서 자세히 보기 때문에 저희도 자세히 보고 이제 생물을, 그러니까 수조가 깨끗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쿠아리움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군요. 작은 수조 하나를 확인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쿠아리스트의 눈길이 물속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훑어내려갑니다. 혹시 이상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조의 물도 잘 순환이 되고 있고요. 물고기들도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표피, 채피, 비늘 상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좋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면 얼마나 걸리세요? 천천히 돌면 1시간, 1시간 반도 걸립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안팎을 살피는 일. 이들의 하루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으로 시작됩니다. 피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맥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맥이 하면은 한 30cm, 길어야 한 60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수지에서 오래 살면 이렇게까지 자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증받은 개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이거 가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움직이는 진짜 물고기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가미가 움직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죠. 길이는 한 150에서 1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송할 줄 아네요. 움직입니다. 저 여기 4번 왔는데 움직이는 거 처음 봐요. 원래 잘 안 움직여요.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대형 메기가 움직여주니 오늘 촬영에 왠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이어서 아쿠아리움의 또 다른 인기 스타, 귀염둥이 수다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고 있나요? 네, 자고 있어요. 깬 것 같아요. 수달은 잠이 많은 편인가요? 원래 야생에서는 야행성이라서 낮 시간에는 보통 굴에서 잠을 자고요. 저녁 시간에 나와서 사냥을 해서 먹이를 먹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저 친구들은 이름이 뭔가요? 다운이랑 강산이요. 친구들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푸른 하늘 우리 강산이라는 이제 그 긴 문장을 두 글자씩 이렇게 잘라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육사님을 알아보나요? 지금 잠 방금 깨서 못 알아볼 거예요. 정신이 없는 시간대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침에 눈 뜨는 건 다 똑같이 힘든가 봅니다. 이제 막 눈을 떠 비몽사몽인 수달의 모습, 참 사랑스럽죠?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지. 지금 저희 수달 청소하러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이제 먹이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먹이 준비를 하러 갑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조리실 겸 아까 동선에 보이던 수조들의 이제 기계 설비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뭐 폐사월을 처리한다거나 아니 먹이를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아쿠아리움에 운영할 때 필요한 모든 기타 자재들을 전부 다 여기다 보관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수조에서 일이 터졌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들고 다 올라갑니다. 장화부터 시작해서 먹이, 뭐 자재들 이런 것들 다 들고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이는 어떤 거? 오늘 아침 메뉴는 미꾸라지입니다. 직접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저희 미꾸라지 따로 보관하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를 갖고 와서 이제 미꾸라지 상태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뭐 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상처가 있다거나 웬만하면 깨끗하고 딱 보기에도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런 먹이들을 수달한테 주고 있습니다. 드실 수 있으세요? 갈아서?
싱싱한 미꾸라지로 정성껏 골라주는 아쿠아리스트. 보기에도 정말 실하네요. 이렇게 많이 먹어요? 네, 한 끼에 한 4마리 기준으로 한 650에서 700g 정도 저희가 먹이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미꾸라지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근 이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한정우 아쿠아리스트의 발걸음.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다음 단계인 미꾸라지 세척 작업이 시작됩니다. 건강하니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요? 다른 아쿠아리움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 한가한 편입니다. 손이 진짜 빠르시네요. 시간이 없어요. 애들 배고파해서 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바쁘다 바빠. 배속을 높인 화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움직임. 아쿠아리움의 아침 시계는 빠르게 흘러갑니다. 후다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드디어 수다를 만나러 왔습니다. 손에 담긴 미꾸라지 냄새를 벌써 맡은 걸까요? 문을 열자마자 한정우 아쿠아리스트를 반기는 수달 친구들. 물속에 미꾸라지를 던져 직접 잡아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줍니다. 일로 와, 아름이. 밤사이 안부도 잊지 않고 잘 잡는다. 직접 손으로 먹이도 챙겨줍니다. 기다려. 하늘, 잘 잤어? 애타게 기다리던 먹이를 받아든 친구들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야무지게도 먹네요. 그래도 아쿠아리스트는 마냥 귀여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먹는 모습과 움직임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 또한 아쿠아리스트의 중요한 업무죠. 하늘, 밥 먹으러 와, 빨리. 일로 와, 밥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누리 아쿠아리움에서 수달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아쿠아리스트 한정우라고 합니다. 수달하고 다람쥐가 저의 주 업무고요. 추가적으로 아쿠아리움 내부에 있는 모든 어류라든가 파충류, 모든 생물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아쿠아리스트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일단 좋아했고요. 대학교 때 해외 봉사를 남미 쪽으로 나갔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땅 속에서 아르마딜로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출장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옆에 알파카라든가 사슴 종류의 생물들이 뛰어다니는 걸 봤을 때 너무 좋았고요. 이제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야생 동물을 각 국가별로 보호를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육도 좋고 동물 구조해서 보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꿈을 이제 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뜻밖의 이루어진 야생동물들과의 만남이 마음속에 아쿠아리스트라는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쿠아리스트만의 매력이 좀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생물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관리를 하는 메리트가 가장 크죠. 다른 사람들은 유리 밖에서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못하지만 저는 직접 이 친구들하고 교감하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이 바쁜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죠. 일로 가. 넌지시 말을 건네며 오늘도 짧은 교감을 이어갑니다. 사육장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장난꾸러기로 유명한 녀석들. 용케도 수건을 물속에 집어넣어둔 덕에 한정우 아쿠아리스트의 땀방울이 추가되겠네요. 이곳 작은 발톱 수달은 동남아시아의 따뜻한 습지에 살던 생물이라 추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육장 내부는 41도까지 오르기도 하는 한여름 못지않는 후끈한 열기로 가득한데요. 어휴, 보기만 해도 더워 보이는 모습.
지켜보는 제작진도 걱정이 되는데요. 아쿠아리스트님,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실수가 터져나옵니다.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더워요. 청소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셨는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 변, 그러니까 밤 사이에 뭐 돌을 먹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물질을 먹었는지 아니면 뭐 변 상태가 뭐 묽다거나 너무 변이 딱딱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먹이 먹었을 때 이제 변 상태, 뭐 예를 들어서 변에 생선 뼈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천 쪼가리가 나온다 아니면 뭐 플라스틱 같은 게 나온다 뭐 그런 게 떨어져 있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밤 사이에 못 보는 동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일단 제일 먼저 봤고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얘네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이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청소를 진행을 했고, 아니면 뭐 이제 이끼 같은 거 많이 좀 껴서 조금 신경 써서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에 물 뿌리시던데 그거는 야외 수제요? 네, 지금 온도가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이제 사람도 맨발로 모래사장 밟거나 아니면 뭐 아스팔트 바닥을 밟으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이제 바닥이 뜨거울 수 있어서 한번 물 뿌려서 식혀주고 이따가 점심에 또 들어가서 또 식혀주고 이제 몇 번 작업을 합니다. 땀을 엄청 흘리시던데 안에가 지금 몇 도인가요? 아까 온도 봤을 때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는 지금 한 40도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을 쓰고 그리고 아까 입었던 바지장화라고 하는데 이제 어부들이 입는 장비예요. 근데 그게 두꺼워서 이제 수달들이 물더라도 저희가 안전할 수 있어서 이제 두꺼운 걸 입는데 이제 체감상 이제 더 되죠. 이제 이 가슴 아래쪽으로는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땀이 장난 아니게 납니다. 땀 흘린 만큼 수달들의 보금자리는 쾌적해졌습니다. 넓어진 방을 신나게 누비는 귀여운 행동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 이 찰나의 기쁨이 있기에 아쿠아리스트는 오늘도 고단함을 잊어봅니다. 지금 저희와 같이 있는 개체들은 작은 발톱 수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수달은 아니에요. 손톱이 다른 수달에 비해서 안 보일 정도로 작아서 작은 발톱 수달이라는 이름이 붙은 친구들이고요. 지금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있는 개체들은 8살 된 개체예요. 총 4마리 있습니다. 하늘이, 아름이, 다운이, 강산이, 암수 2마리씩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따로 생활하는 이유는 뭘까요? 암수 비율이 조금 다를 때 나눠지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나눠지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작은 무리를 공격할 때 개체가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조금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게 얘네들한테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주고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암수로 한 쌍씩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달 개체의 특징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굉장히 귀엽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손을 굉장히 잘 씁니다. 흙탕물 속에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도 뭐 발로 밟아도 이게 돌이다, 이게 조개다 이렇게 구별을 못하지만 수달 같은 경우에는 손의 감각만으로도 물고기가 어디 있고 이게 뭔지 판단을 하고 잡아먹습니다. 특히 물이 묻었을 때 손에 있는 감각이 더 좋아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친구들이에요. 스컹크랑 비슷하게 이제 냄새 나는 그 주머니가 있어서 냄새를 묻혀서 자기 영역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기 냄새를 퍼뜨려서 자기 영역을 표시를 하고 그 구역 내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생물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10년에서 15년 보는데요. 자연에서는 뭐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 아니면 어구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죽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러니까 어미한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1살, 2살 이때 이제 그런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서 평균수는 좀 낮은 거고 사육 환경에서는 조금 더 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달과 조금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아니면 좀 감동받았던 적이 있다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 개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손을 뻗어서 이제 제스처를 취했는데 갑자기 제 손을 물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어디 사람들 끌고 갈 때 이렇게 살살 물어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달이 제 손을 그렇게 물고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뭐 엄청 길지도 않았어요. 한 1m, 2m를 걸어가는데 그 물고 저를 끌고 가는 그 뒷모습을 봤을 때 아, 얘가 나를 정말 인정을 하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갑자기 순간 전율이 팍 돌더라고요. 그 1m, 2m 걸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좀 새로운 다짐 같은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좀 같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애정이 정말 많이 생기시겠어요. 애정은 지금도 많이 생겨 있고요. 뭐 새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육장 안에서 아쿠아리스트가 매일 땀 흘리며 달리는 이유는 오직 작은 생명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입니다. 더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지금처럼만 잘 자라주기를. 오늘 흘린 땀방울이 녀석들의 내일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리 와. 시원한 물줄기의 남한강. 남한강의 푸른 물결 위로 햇살이 드리워집니다. 산들거리는 강바람 속에 여름의 열기가 무르익는 오후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이번에 유튜브 쇼츠 찍어야 되잖아요. 그거 혹시 뭐 재미난 영상이나 보신 적 있을까요? 나 이거를 찾아봤는데 네네. 봐봐. 이거를 이제 파충류로 해가지고 손바닥에 올려서 이게 순간이동 하는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찍어 보시죠. 담당자님, 아 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아 저랑 같이 이제 다누리 아쿠아리움에서 양서 파충류 담당자로 일하고 계신 김성현 주사님이시고요. 지금은 저희 이제 다누리 아쿠아리움 홍보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다누리 아쿠아리움에서 양서 파충류를 담당하고 그리고 다누리 아쿠아리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이곳 다누리 아쿠아리움의 매력은 거북이와 카멜레온 같은 파충류는 물론 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의 세계에서도 이어집니다. 말없이 움직이는 이 작은 생명들 역시 아쿠아리스트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한 하루를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누리 아쿠아리움에서 양서 파충류를 담당하고 있고 다누리 아쿠아리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리스트 김성현입니다. 많은 생물 중에 특히 파충류 아쿠아리스트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신 목표나 동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룡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 공룡을 동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충류로 이어졌고 살아있는 화석인 파충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스트가 돼서 파충류 담당을 하고 싶었습니다. 파충류 아쿠아리스트로서 파충류만의 매력을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매력이 정말 다양한데요. 많은 종이 있는 만큼 그 매력도 정말 가지각색이고 저는 아무래도 매력을 뽑자고 하면은 도도하고 시크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에 친구들을 조금 소개를 해 주신다면. 이 친구는 이제 밀크 스네이크라는 종인데요. 많은 분들이 구찌 뱀으로 알고 계시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찌 지갑의 모델로 된 이 밀크 스네이크가 있고요. 밀크 스네이크를 이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차에 실어서 저희 아쿠아리움으로 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이제 탈출을 해서 차에 숨어 들어가지고 찾는다고 저희가 이제 정비소에 가서 차를 다 분해시켜서 힘들게 찾았던 경우가 있어서 이 친구는 정말로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쿠아리스트님을 기다릴 때는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아쿠아리스트님 오니까 굉장히 많이 움직이네요. 알아보는 건가요? 뱀 친구들의 이제 식사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냉동실을 해동시키고 왔거든요. 저한테 어느 정도 쥐의 냄새가 또 나기 때문에 이제 밥을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블랙킹 스네이크인데요. 이름에 킹이 붙었잖아요. 왜 킹 스네이크냐면은 뱀들 중에서도 뱀을 잡아먹는 뱀이라고 해서 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채색이 아주 까맣기 때문에 블랙킹 스네이크라고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있는 파충류를 좀 크게 분류지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이제 양서류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생물들의 무리를 뜻하고요.
그리고 파충류는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무리라고 해서 그렇게 양서 파충류를 나누고 그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흔히 생각하시는 파충류는 도마뱀,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서류는 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람객분들이 오셨을 때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파충류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예민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소리를 듣고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비명을 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점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충류 친구들이 조금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런 예민한 파충류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파충류들이 일단은 특히 온도에 좀 민감을 해서 수조마다 온도,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수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충류 종마다 신경을 다 다르게 써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물이 꼭 필요한 양서류 친구들과 카멜레온 친구인데요. 카멜레온 친구는 이제 일단 사육장의 환기도 잘 돼야 되고 온도와 습도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매일 같이 이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스트로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반대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은 이제 제가 이 환경을 조성해줘서 이 양서 파충류 친구들이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더 나아가서 이 친구들이 번식을 해서 새끼까지 제가 보고 그 새끼들을 케어할 때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야생에서는 이제 본능적으로 아프면 잡아먹히기 때문에 아픈 모습을 많이 감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일 확인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아픈지는 육안으로 좀 구분이 힘든 부분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아픈 것이 이제 육안으로 확인될 때는 그 증세가 좀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충류들이 아프면 어떤 행동을 주로 보이나요? 이제 일단 아픈 것도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거식이라는 이제 질병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먹는 것을 거부하는 질병이거든요. 계속 먹이를 먹지 않아서 말라가서 이제 폐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는 먹이가 좀 다양한데 영양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칼슘과 이제 비타민을 더스팅해서 이제 먹이를 급여하고 있는데요. 섭취하는 칼슘이 부족하면 대사성 골 질환이 오는데 뼈가 약해지고 휘는 질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저희가 또 열심히 영양분을 좀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말없는 생명들과 함께하는 일인 만큼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위험의 순간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프다고 표현도 하지 못하는 물고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쿠아리스트들은 어떤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생물의 몸을 보면은 이제 뭐 비닐이 벗겨져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상처가 나고 있거나 아니면 작은 물고기들이 이제 큰 물고기들을 쫓아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상처가 아마 있으면 작은 물고기가 쫓아다니고, 그리고 피부가 벗겨져 있으면 왜 벗겨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고기들은 그러면 다쳤을 때 치료는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수조를 확인을 하고 생물을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산질병관리사분이 계셔갖고 그분한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만 생물 확인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관리사분이 오셔서 생물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제가 그 수산질병관리사님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누리 아쿠아리움에서 전시어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강유리 연구사입니다. 수산질병관리사로서 근무한 거는 올해 한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개체와 아픈 개체는 어떤 차이점을 보이나요? 우선 물고기가 다들 아시다시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꾸준한 관찰을 통해서만 이제 이 친구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헤엄을 칠 때 좀 이상하게 헤엄을 친다거나 아니면 잘 먹던 개체인데 이제 밥을 안 먹는다든지 행동적인 이상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체색이 흑화됐다든지 뭐 안구가 돌출됐다든지, 이 친구가 좀 많이 심각하다 하면 이제 저희가 질병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도찰해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되는 절차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수술하기는 좀 힘드니까 이제 항생제를 묻힌 먹이를 먹이는다든지 아니면 사육수 자체에 약을 풀어서 약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사 투약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밖에 뭐 상처가 났다, 뭐 그런 부분은 외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약을 발라준다든지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의 모든 생명체를 살피는 아쿠아리스트들의 손길. 전문적인 치료를 맡은 수산질병관리사까지. 이곳의 생물들은 수많은 이들의 다정한 보살핌을 자양분 삼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유영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주말, 푸른 남한강을 품은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평소보다 더 많은 관람객으로 북적이는 아쿠아리움. 어쩌면 이 무더운 여름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또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잠수 장비들이 가득한 이곳은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의 백스테이지인 듯한데요. 한정우 아쿠아리스트가 출근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더니 기대되는데요. 장비를 챙기는 솜씨가 익숙합니다. 지금 혹시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저희 매주 토요일 3시에 그 철갑상어랑 그리고 저희 메인 수조에 있는 뭐 잉어, 붕어, 다른 물고기들한테 이제 먹이주는 시연을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이제 다이빙 장비 준비를 해놔서 이따가 들어갈 때 착용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이빙 장비 소개 잠시 해주실 수 있나요? 다이빙 장비는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물에 들어갈 때 숨을 쉴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물안경 같은 거,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통, 그리고 구명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C라고 하는데 물 속에서 저희가 이제 가만히 멈춰 있을 때 쓰는 이제 중성부력이라고 해서 이제 조끼 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가만히 떠 있을 때도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뭐 장비가 고장이 나서 급하게 물 위로 올라와야 될 때는 공기를 이제 완전히 채워서 이제 구명 조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무섭지 않으세요? 이제 많이 해봐서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요. 그래도 들어갈 때마다 긴장은 하는 것 같아요. 다이빙 주의사항이 좀 있다면? 당황하지 않는 거. 물고기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꼬리로 이제 마스크를 이제 뒤로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벗기는 일이 가끔씩 발생을 하는데, 그때 당황해서 물을 먹거나 하게 되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마스크를 채우든 아니면 정말 정 급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BC라는 그 장비에 공기를 채워서 올라오신 다음에 새로운 마스크를 들고 내려가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다이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창기에 좀 당황했던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뭐 갑자기 이게 공기통이 보통 이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반통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숨이 안 쉬어져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가장 당황하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앞이 안 보이면 많이들 이제 당황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면 좀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년씩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적응돼서 아무 생각 없이 좀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와서 해결하고 다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벤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서 이제 관람객들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철갑상어, 잉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밥을 먹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먹이 잠깐 내려놓고 관람객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제 시간 보내는 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약간 세미드라이? 이거 종류가 달라요. 이런 반팔 입고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 물고기들 있는 데는 막 독 있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어나 이런 애들, 그리고 보통 이빨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민물에 사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메기 말고는 없어서 크게 와서 물지도 않고요. 겁도 많아갖고.
그래서 반팔 입고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덩치가 큰 사람이랑 덩치가 작은 사람이랑을 알아보나요? 뭐 일단은 자기보다 크다고 생각이 들면 도망가요. 뭐 자기가 뭐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은 물고기들은 애초에 그냥 다이빙 들어가면 놀래서 그냥 도망가고 이제 먹이를 주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진 애들은 그냥 아예 와갖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촬영하시는 거 보면은 완전 가까이 와서 먹이 다 받아가서 먹고요. 메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맴돌아요. 이렇게 나도 밥 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따로 챙겨주면 이제 먹이를 먹는데 그래도 도망가요. 확실히 겁은 먹어서. 먹이를 주는 꿀팁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던져서 준다던가 아니면 그냥 손으로 준다던가. 물고기마다 이 모양이 다 달라요. 아, 그거에 맞춰서. 네, 잉어랑 붕어 같은 경우는 앞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먹이도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뿌려줘도 먹어요. 근데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떨어진 먹이를 먹어야 돼요. 입이 바닥에 있어갖고. 그래서 먹이를 줄 때 잡아서 완전 입까지 갖다 줘요. 아, 그걸 맞춰서 주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막 내가 다이빙할 때 보면은 막 제가 막 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애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먹이를 최대한 편하게 먹이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놓치는 경우에는 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 막 저희 숨 쉬는 거 여기 통에 막 끼기도 하고. 아껴요. 네.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막 앵기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막 껴요. 그러면 막 이거 빼갖고 다시 빼주고 집 보내고 와갖고 밥 달라고 머리 막 쪽쪽쪽쪽 빠는 애들도 있고. 진짜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들어가보실래요? 무서워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시면 돼요. 이벤트가 진행되는 메인 수조는 높이 8m에 650톤 규모의 대형 수조인데요. 우와, 벌써 관람객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네요. 드디어 입수 준비하는 한정우 아쿠아리스트. 멋있으신데요? 본업 모먼트. 고맙습니다. 그 옷은 뭔가요? 미니얼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기도 하면 이 옷이 반응이 제일 좋아요. 무겁지 않으세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확실히 무겁습니다. 옷도 지쳐 있는데 옷까지 무거워. 마지막으로 산소통을 힘껏 들쳐맵니다. 마지막 체크가 끝나니 딱 3시가 되었습니다. 한정우 아쿠아리스트가 직접 촬영한 수조한 세상, 함께 감상하실까요? 관람객들에게 손 흔들기도 잊지 않고요. 아쿠아리스트 시선 앞으로 유유히 지나가는 철갑상어의 위험이 전해집니다. 우와, 어쩐지 수조 밖에서 본 것보다 물고기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커다란 수조를 가득 채운 생태계.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의 엄청난 규모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진풍경에 수조밖 여기저기서 관람객들의 순수한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밥 달라고 옹기종기 모여든 다양한 물고기들이 정겨운데요. 아쿠아리스트의 먹이 주머니를 쫓아다니는 물고기들을 보니 피리 부는 사나이가 떠오르네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관람객들이 눈을 뗄 수가 없는 광경이죠. 특별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한 기념 촬영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수조 속 푸른 세상과 교감했던 짧은 기억은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죠? 아쿠아리움 어떠셨고 여기 공연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네, 우리는 부산에서 왔는데 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구경 잘했습니다. 다누리 아쿠아리움 화이팅! 오늘 물고기들 보니까 어때요? 멋졌어요. 멋졌어요? 어떤 물고기가 제일 신기했어요? 내기. 엄청 큰 메기 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고마워요. 아쿠아리움 와보니까 어떠세요? 재밌었어요. 따님분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지. 근데 민물 물고기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물고기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이렇게 밥 주는 모습도 보니까 어떠셨어요? 밥 주는 모습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쿠아리움 많이 다녔는데 큰 철갑상어도 보고 진짜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조 안팎에서 전해지는 이 수많은 미소와 마음들. 어쩌면 이 따뜻한 풍경이야말로 그가 생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조금 있다면 그 아쿠아리움에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생물들 눈 마주치면서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잘 건강히 자라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만 봐도 재밌어요. 기쁘고. 그리고 이 생물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힐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 친구들 사육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 존중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작고 말 못하는 물고기라도 저희랑 똑같이 살아있는 개체거든요. 이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종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파충류를 맡아서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양서 파충류들을 관리하는 것의 원동력은 제가 양서 파충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나 쓸모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는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생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쨌든 간에 저희 아쿠아리움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뭐 다른 양서 파충류들이나 그런 모든 동물들이 정말 다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 와서 지내면서 다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충류 친구들아, 너희가 사이좋게 환경 조성도 열심히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너희가 이곳에서 살기 좋게 노력하는 아쿠아리스트가 될게. 힘든 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서 오래오래 같이 일하는 동안 같이 시간 보내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예. 비록 목소리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묵직한 책임감. 오늘도 수조 너머로 건네는 다정한 안부 속에 이들의 세상은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